비즈니스에서 안목의 출발은 좋은 걸 보는 것이고 또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안목을 총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목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준비한 안목은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눈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게 안목입니다. 그 안목을 비즈니스에 적용시켜보면 더 좋은 걸 찾아내고 그 속에 새로운 기회도 찾아내는 그러한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눈은 2개 똑같이 갖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안목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기회를 가져가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못 가져간 채 나중에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저거 나도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뭔가를 봤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걸 실행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생각만 하는 것 갖고는 100년이 지나도 좋은 답을 못 얻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안목의 출발은 좋은 걸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안목을 총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킨사이트라고 해서 예리한 눈입니다. 그런 다음에 포어사이트, 멀리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사이트, 뭔가를 연결시키는 눈도 필요하고요. 인사이트, 들어가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눈인 킨사이트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것들 아무리 사소해도 잘 지켜보면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파리에 가서 택시를 잡다가 굉장히 고생한 남자가 있습니다. 파리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대도시에는 택시 잡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우버입니다. 전 세계에서 택시 잡다가 짜증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아마 못해도 10억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택시 잡다가 짜증 한 번씩은 다 내봤잖아요. 근데 왜 그 남자만 그 짜증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풀었을까요? 우리는 늘상 이런 태도가 있어요. 뭔가 불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보통 넘어가요. 원래 그런 거야. 택시는 원래 그렇게 타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는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이걸 안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그냥 못 넘기고 꼼꼼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해 보셨나요? 보통 한 3개월이나 6개월치 끊어놓고 얼마쯤 가십니까? 그렇죠. 보통 10일, 일주일, 2주일 가고는 안 가죠.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으면 세상 사람들 살 뺄 걱정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게 재미없다는 사실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이것도 한 10억 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원래 운동이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2명의 여성분이 운동을 하고 나와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야, 이렇게 재미없는 걸 계속 해야 되나? 좀 재미있는 운동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그 2 여자분은 나이트클럽 같은 헬스클럽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궁리했어요. 그래서 시커먼 어두운 조명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요. 실내 자전거를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모여서 동시에 타는데 그 전체를 이끌어주는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운동하러 갔을 때 만났던 트레이너들은 근육질, 체육 전공자 이런 느낌이 많죠. 그 나이트클럽 같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춤 잘 추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디제잉 하는 사람, 흥 잘 돋구는 사람이에요. 체육 전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나게 재밌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소울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는 헬스클럽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미국 전역에 매장도 만들어졌고 이 2 여성분은 경영자가 되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5년쯤 하고는 미국 최대 헬스클럽 체인에다가 이 사업을 팔았습니다.
팔구 두 분은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갈 때 1인당 1,000억 원씩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동하다 짜증나는 10억 명 중에서 단 2명만 1,000억씩 가져간 거죠. 아깝죠? 나도 할 걸, 그죠? 대부분 좋은 기회들, 새로운 유행, 새로운 흐름들은 지나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닌 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그 안목을 가진 사람, 아무리 사소해도 놓치지 않고 그 불만을 해결하는 사람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자꾸 넘어가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회사 아시죠? 중국에. 거기에 마윈 회장이 늘상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서 나오냐? 불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불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만이 뭐든 다 삐딱하게 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 불만 이걸 관대하게 넘기지 말고 내가 뭔가가 아쉽다, 문제 있다 싶으면 바로 고치려고 애를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기회들을 봐야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상당수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면 소비재라는 물건들은 다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저 먼 달나라에서 나오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나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걸 갖고 가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 놓치고 난 다음에 무릎치면서 그거 그때 나도 할 걸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바로 킨사이트, 이런 눈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눈은 크로스사이트입니다. 서로 교차하는, 연결하는 눈입니다. 사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예전에는 한 우물만 잘 파도 먹고 살잖아요. 요즘은 한 우물 갖고는 안 돼요. 우물을 여러 개 파놔야 됩니다. 파놨다가 이 우물이 좀 말랐다 싶으면 옆에 우물로 갈아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개의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과 우물끼리 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답도 찾아야 되고, 세상은 더 이상 한 가지 답만 가지고 풀 수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영국의 에딘브룩 병원이 영국의 외상센터, 응급센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원의 의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빨리 환자를 데리고 와서 빨리 처리해야지 1분 1초가 아까운 건데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더 나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머리를 싸맨 다음에 나중에 찾은 답이 놀랍게도 F1 자동차 레이싱 경기에서 찾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정비할 타임이 돼서 들어오면 동시에 뭐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차에 달라붙어가지고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10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10초쯤 있으면 다 고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의사들이 적용시킨 겁니다. 만약에 저 의사들이 F1 레이싱은 구경도 못 해봤고 계속 집에만 놀고 뭐 하던 거 뻔히 일상에서 뻔히 파묻혀 있었다면 이런 국리 못했겠죠. 안목 보는 겁니다. 많이 보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인 사람은 안목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눈이 멀리 보는 눈, 시대를 초월해서 넘나드는 포사이트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눈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자면 빌 게이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부자 순위 늘상 앞에 있던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경영진인 이 사람이 1999년에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의 속도라고 번역됐던 책인데요. 저 책에서 미래의 어떤 기술,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질 거다를 15가지쯤 얘기하셨는데 거의 다 맞아요. 저 책에 99년에 나온 책에 인공지능 비서,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로 스마트폰은 2007년쯤인가 나왔죠. 전 세계. 2007년, 8년에 나온 거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이 나오기보다 한참 전에 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 비서 스피커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쓰는데 그걸 99년 책에 얘기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비즈니스 기회는 늘상 생겨납니다. 그 기회를 못 찾는 사람들은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회는 쏟아집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많이 바뀌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를 우리는 자꾸 위기라고 얘기하고 이제까지 해오던 거 내가 못해서 속상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까지 하던 걸 더 이상 못하면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변혁의 시대니까 누가 무너지긴 하겠지만 반대로 누군가 굉장히 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눈이 인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는 눈입니다. 숨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안에 파고들어서 꿰뚫어 보는 눈, 통찰이라는 게 바로 이 인사이트인데요. 이건 어떤 데서 나오는 건가 하면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임대로 비싼 명동 한복판에서 쌀가게 차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전자산 털어서 쌀집 하나 차리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왜냐 여러분들은 쌀집이란 말 듣는 순간 조금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명동이면 임대료 비싸잖아요. 쌀 팔아가지고 임대료 낼 수나 있을까 걱정부터 들죠. 놀랍게도 일본에서 도쿄의 긴자가 우리의 명동 같은 느낌일 텐데요. 임대료 비싼 긴자 한복판에 쌀집이 있습니다. 이 쌀집이 100년 된 200년 된 전통 있는 쌀집이 아니고요. 2013년에 만든 쌀집이니까 아니 우리 머릿속에 아니 사람들 쌀 잘 안 먹는데 동네 쌀집은 다 망했는데 이미 저 동네 임대료는 비싼데 다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저런 걸 만들었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쌀을 덜 먹어도요. 누군가에게 중요한 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다 쌀 먹지 않죠. 한 달이면 90끼지만 90끼 중에서 쌀 먹는 거 뭐 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매일 쌀 먹을 때는 아주 비싼 쌀을 못 먹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부자들만 고급 쌀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주 가끔 한 번씩 쌀 먹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끔 먹는데 좀 좋은 거 좀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망하는 거는 과거의 관점으로 과거식으로 만들어서 과거의 소비자에게만 대응했던 게 망하는 건 거죠. 소비자가 바뀌었잖아요. 사양산업이란 말은 안목 없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쌀집을 만든 사람이 스즈키 리쿠조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43년생이거든요. 아니 저런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잡이면 좀 젊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겠나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눈은 늙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과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사자비 리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외국에서 뭐 파는 물건들 브랜드 중에서 일본에 갖고 오면 성공할 게 뭔지를 가려내서 갖고 오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 40여 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중에 절반은 직접 만들기도 한 건데요. 이 회사가 갖고 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95년에 일본에 갖고 온 건데요. 참고로 스타벅스가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시장에 처음 나갔을 때가 그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게 일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분이 스타벅스를 95년에 스타벅스 재팬으로 미국과 5대5 지분으로 회사를 만들 때 이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미국 커피 비싼 거 누가 먹어요? 이럴 때 이분이 딱 한마디로 모든 걸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로고 이쁘잖아. 그 이쁜 로고가 박힌 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게 패션이 될 텐데.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1999년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컵 들고 다니면서 멋부렸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분은 몇 년을 앞에서 뭔가를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좋은 안목을 가지면 세상에 기회는 엄청 많겠죠. 어떤 사업이건 어떤 게 진짜 본질이 뭔지 바뀌었는 거 이걸 파악해내는 눈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보는 눈 속에 담겨있는 제가 설명드린 그 4가지의 눈들을 무기삼아 가진다면 그냥 보는 게 아닐 수가 있겠죠. 이런 눈을 가진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영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